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 이서구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끝났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는 상당히 난잡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시장 흐름만 보더라도 하루 종일 왔다리 갔다리, 결국에는 또 오늘 하루 안에서도 보십시오.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어요. 아침에 좀 떨어지다가 저점 찍고 쭉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종목별로 장 초반에는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오다가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고, 그러면서 좀 난잡한 장. 이게 왜 이러느냐? 여기 박스권 상단에 오다 보니까 주도주도 힘을 좀 잃려가는, 즉 매수 에너지가 좀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코스피, 즉 거래소 시장도 이렇게 됐고요. 코스닥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코스닥은 약간 다른 흐름이죠. 마이너스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HLB가 거의 하한가, 장중에는 하한가 완전히 떨어졌었고요. 하한가를 가다 보니까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IT주들이 여전히 플러스 권역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수급 동향으로 한번 가면서 보죠. 여전히 대만 증시와 중국 증시는 휴장인 가운데, 내일까지 휴장이죠. 그리고 지난 밤에 미국 시장도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마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죠. 거기에 특별히 추가되는 것이, 장중에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 돌파, 그리고 WTI 선물이에요. 선물, 실제로 거래된 게 아니라 선물에서 흐름이 또다시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상품가 상승,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소재 관련주들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역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매수했는데, 코스닥은 매도, 선물 매도가 됐죠. 그래서 오늘 여태까지 며칠 동안에 이렇게 7,500억, 7,000억, 오늘 2,300억 매수한 거 대비 많이 줄었는데, 코스닥 매도, 선물 매도를 합하면은 그닥 외국인이 매수했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 같은 경우 연기금 중심, 아직도 매도. 더 추가적으로 이 상단에 있으면 추가적으로 계속 더 나올 겁니다. 저 하단으로 갈수록 매도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박스권 안에서는 연기금의 매도가 여전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기관의 매도를 개인이 대부분 받아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내용별로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여기에 따라서 종목별 움직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핫하고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 삼성전자부터 가보죠.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도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문제가 지금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호재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만 있는 게 아니죠. 핸드셋 분야도 있고 가전 분야. 근데 핸드셋 분야가 약간 정체. 반도체 쪽에서 지금 불이 난 듯이 긍정적인 요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고 이재용 부회장이죠. 옥중에 있기 때문에 큰 결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도체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고요. 자동차 반도체, 그런데 자동차 반도체 요 부분은
삼성전자 자체에서 생산하는 게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아요. 예. 차라리 DB하이텍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차라리 더 맞는 거지. 그런 점에서 보시면은 여전히 박스권역인데 하단부에서는 저 겁먹지 말라 그랬죠. 예, 겁먹지 말고요. 예, 하단부에서는 계속 지지받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수 자체는 긍정적으로 끌어올고 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높죠. 사업 분야가 소위 몰빵, 반도체 분야의 몰빵, 특히 낸드 쪽에 그동안 수익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신호가 계속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양대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박스권 상단에서는 더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생각 여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이 HLB였어요. HLB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 뭐 상위 종목이죠, 코스닥에서는. 그런데 오늘 차트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HLB 장 초반에 갑자기 뭐 3분 만에 하한가 갔어요. 예, 보합 수준에서. 그리고 하한가에다가 풀렸다가 다시 근하한가 흐름. HLB도 그렇고 HLB 생명과학도 같은 맥락의 흐름이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안 좋은 뉴스 뭐가 나왔었어요. 어떤 뉴스냐? 일부 뭐 유튜브 쪽 혹은 신문에서 그거를 또 인용해서 내보냈는데 좀 악의적으로 내보냈다 이래가지고 HLB 회사 게시판에 2시에 해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 잠깐 보시죠. HLB 허위 공시 혐의, 이 부분이 장 초반에 나왔거든요. FDA 임상 허위 공시 혐의의 하한가 잠깐 보죠. HLB가 항암 치료제 미국 임상 시험 결과를 허위로 공시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하한가 간 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시장조사위 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심의를 마치고 조치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거 뉴스에 이제 신문에 나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자마자 HLB에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했어요. 오후 2시에 공식 입장 발표하겠다. 허위이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다 그냥 갖다 대는 이유였어요. 변명이었어요. 증선이 조사 맞지만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 예전에도 이런 회사 있었거든요. 소명 앞으로 하겠죠. 그런데 증선이 조사는 또 맞잖아. 그리고 회사에서는 당연히 우려할 만한 일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주가 반응은요, 여기에 당연히 안 좋은 거에 반응을 합니다. 이런 거는 과거에도 많은 종목들이 이런 기억이 있죠. 특히 제약바이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이렇게 소위 잡소리가 많은 종목 투자 대상에서 좀 거리를 두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올라간다고 해도 굳이 왜 시끄러운 데서 놀아요. 뭐 애들 저기서 놀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놀아야지, 나 혼자 여기서 왜 놀아,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그런데 문제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제죠. 제가 보기엔 위험 관리를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좀 나셨더라도 위험 관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물론 HLB와 더불어서 HLB 생명과학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핫한 종목이 있습니다. 예, 동방이라는 종목인데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쿠팡 미국에 상장을 하죠. 우리나라 아닙니다. 쿠팡 상장을 하는데 상당히 가격을 좋게 쳐주죠. 성장성을 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야, 쟤네들 수익도 안 나는 회사가 성장성 보고 저렇게 비싸?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이 갑자기 막 뜁니다. 대표적인 것이 쿠팡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 안 됐어요. 신세계 3% 대형주인데 이마트 6% 아주 강하게 올라갑니다. 대형주 얘네들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이전에 가벼웠던 이들 종목군 그 중에서 동방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쿠팡 미국 상장 바로 그 이슈로 인한 소위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KCTC, 동방, KTH 뭐 이들 종목들이죠. 오텍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쿠팡이 나스닥에 가서 그만한 대접을 받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대주주가 누굽니까? 손정희 회장이거든요. 많은 로비했겠죠. 본 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많은 로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큰 손들이 투자를 했겠죠. 예, 그만한 대가를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이 뭐가 관련이 있는데 올라갔을까? 쿠팡이 그만큼 대접해줬으니까 나도 대접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뭐 골판지 관련주들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8월달 기준으로 보면은요, 지금 한 8배 정도 올라갔고요. 작년 3월달 기준으로 보면 10배가 올라왔어요. 너무 과열됐다라는 생각, 과열뿐만이 아니고 너무 오바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분석에 의하면. 그래서 이들 관련주 동방을 비롯해서 앞서 같이 보았던 KTH라든가 예, 그리고 또 KCTC 예, 같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없는 분들은 나스닥 상장해가지고 얘네들 뭐 폭발적으로 갈는데 믿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열됐고 한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대장주 동방 이 종목 무너지면 함께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하락폭이 그만큼 클 거라는 것이죠. 가지고 계시다면 여태까지 수익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축하를 해드릴 만하죠. 예, 제가 생각하기엔 이 위에서는 좀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예, 관심주에서 이제는 빼세요.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KT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KT 장중 9%까지 급등했는데요. KT가 9% 올라갔다. 이야, 이건 몇 년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근데 작년 3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 너무 소외됐죠.
올라간 게 없어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라면은 이거에 곱절은 더 올라갔을 거예요. 2배, 3배. 대형주라도. 그런데 올라간 게 없어요. 왜요? 성장성이 없거든. 점수를 안 쳐주거든. 기관 외국인이. 개인들 많이 샀어도 이게 걔네들도 믿을 바가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못 올라갔는데, 오늘 나타난 현상은 지금 과거에도 KT 같은 경우는요 1,000원에서 1,200원에 배당을 줬어요. 그런데 올해 더 많은 배당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배당 기대감 속에 7% 급등, 뭐 7% 넘게 마감을 했죠. 장중에 9%. 그래서 향후 수년간 현 주가는 다시 보기 어려울 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35,000원, 배당금 1,600원. 그렇게 되면은 한 7%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35,000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소외됐고, 뭐 SK텔레콤이나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같은 통신주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엔 저평가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 충분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중기로 보고 천천히 접근하시고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죠. LG전자 보시면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부 딱 매수자리였죠. 그리고 더 올라갑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였냐?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특별한 뉴스는 없었죠. 특징주에 나왔네요. 러시아 국부펀드에서 MC, 핸드셋이죠. 지금 핸드셋 부분을 LG전자에서 매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뭐 많은 데서 접촉 중인 거를 알고 있는데, 러시아의 국부펀드, 그러면은 뭐 그래도 꽤 괜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했습니다. 이유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반영은 한 거예요, 여기에서. 예, 그래서 여전히 이 종목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박스권 안에서의 매매 관점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종목 더 해야 되겠네요.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리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예, 신고가 씁니다. 어제 50만원 돌파인데 오늘 51만 4천원, 52만원까지도 갔었어요. 저는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죠.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하나씩 살펴볼게요. 외국인의 지속된 매수, 수급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우리가 쿠팡 상장에 대한 부분 해서 신세계라든가 이마트, 그리고 동방이라든가 이런 작은 종목들 알아봤죠. 그런데 쿠팡과 같은 맥락의 온라인 커머스 쪽이 있죠. 그러면 얘네들도 가치평가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베스트 쪽에서는 거래 규모로 쿠팡보다 네이버가 더 높아. 그리고 카카오도 있어. 수익성은 카카오가 제일 높아. 네이버, 쿠팡이 제일 낮아, 수익성은. 그래서 거래, 수익성, 물류 경쟁 이렇게 놓고 보면은 목표가가 훨씬 더 업될 수 있다, 이런 레포트가 나온 거예요. 있을 만한 얘기죠. 거의 비슷한 맥락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세계와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은 하나의 비교 평가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요인 분명합니다.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 저의 관점에서는 카카오 좀 더 점수를 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좋은 이슈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